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역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총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젠 총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나 시간은 없는 듯합니다. 안전한 지역 대낮에 아무리 조심해도 될 일이 아닌데요. 이번 주 한인사회를 안타깝게 한 소식은 뉴저지 저지시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의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했던 이병은 씨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널스퀘어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것도 오후 4시를 간 넘긴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토요일 오후 4시경 혼자 가게를 보던 한인 이병은 씨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이 씨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을 가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4시 15분. 이미 이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저지시티의 번화가로 패스트트레인의 종착역인 저널스퀘어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저지시티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많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하시면 그 뭐 채소 가게라든지 뷰티 서플라도 있고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그 길거리에 그 있었는데도 이러한 그 사건이 난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어제 일요일인데도 한 검찰총장하고 4번 통화를 했어요. 이 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꼭 범인을 잡아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는 조그만 촛불과 함께 이웃 주민들이 남긴 이 씨를 기리는 글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피해자 이병은 씨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며 저지시티에서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가게 운영이 힘들어 당장 장례 비용 마련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현상금을 경찰에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성이나마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사망한 이 씨의 장례식은 내일 저녁 포트리 김기호 예의원에서 거행됩니다. 유족으로 부인과 20대 딸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인사회는 이병은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부진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알려졌는데요. 2만 5천 달러를 목표로 현재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 권총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이병은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친구인 엘리엇 김 씨는 21일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이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숨진 이 씨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지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며 갑작스럽게 이 씨를 잃게 된 부인과 딸을 위해 모금을 하게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탑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금을 장례 비용과 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보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 5천 달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기금 모금에는 적게는 10달러부터 200달러까지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씨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은 고펀드 페이지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인사회에 또 다른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연말연시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소망교회는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교회 김규환 담임 목사는 지난 11월인 감사의 달을 맞아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이제 12월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망 교회에서는 상록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한소망 교회에서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당분간 쌀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한소망 교회와 상록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가 타운과의 유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한인들의 강경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운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는 22일 펠팍 메슨 마드리드 식당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데이비 로렌조 행정관 등 20여 명을 초청하고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송년 행사에서 펠팍 한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한인들이 마이타운 펠팍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로튼도 시장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과격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일 회장은 현재의 과격한 투쟁 방식은 펠팍 시정부와 한인사회 간의 적대감만 키워갈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 사회의 그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호소를 오늘 저희가 우리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어 2016년부터는 펠팍 한인들의 불만을 시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펠팍 한인 분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자신과 시정부가 한인들을 배척하고 부당 처우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이타운 펠팍 측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과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격 행위를 자제하고 순수 권익시민 운동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내년 1월 전국 주요 대학의 한인 대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만큼 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를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조셉 최군. 조셉 최 학생은 아베 총리 방문 하루 전에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그리고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 그동안 꾸준히 외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로 정치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자녀 교육 부족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2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월 맨하튼에서 전국 24개 대학 52명의 한인 학생들을 초청해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미 전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일단은 대표자들 리더십 서밋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저희들과 함께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7월 행사에 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컨퍼런스는 미국의 대학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정치 활동을 소개하고 한인 대학생들도 정치 참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맨하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다른 인종들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커넥트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각 학교 내에서 코리안 스튜던트들이 나서가지고서 정치 행사를 하고 유권자 등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커뮤니티 현안과 아니면 한미 관계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학교 내에서 포럼 같은 걸 한다 해가지고 한 10개 대학을 우리가 순회를 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캠퍼스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1세 중심의 정치참여 풀뿌리 운동을 한인 2세 대학생들로 확대시켜 미래의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는 2세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주도하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작은 불씨의 불화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바로 뉴욕 한인회 사태를 바라보는 동포들의 심정일 겁니다. 뉴욕 한인회의 법정 공판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올해를 넘기지 말고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원로 자문위원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 측 뉴욕 한인회의 민승기 회장과 정상위 측 뉴욕 한인회의 김민선 회장이 올해가 가기 전에 회장직을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공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하는 회장 측은 한인사회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간 한인사회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뿐 아니라 한인사회 위상에 먹칠을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인사회의 화합을 명분으로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도리어 의인으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선 회장은 민 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하고 재선거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승기 회장 측 임원진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 측의 회장 사칭 중단을 역제안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서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대도시들이 이민자의 유입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N-머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이민자 통합 연구센터와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카운슬 오브 더 아메리카스의 공동 연구 조사를 인용해 미국 내 63개시가 이민자 환영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3개 시정부와 지역 경제단체 등은 이민자와 난민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을 수용하고 미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테네시주 내슈빌은 이민자와 기존 주민과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내 간판 대도시는 이민자가 영어 교육과 취업, 주택 구매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CNN-머니는 또 볼티모어를 이민자 수용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2010에서 14년까지 약 10,000명의 이민자가 볼티모어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휘발유가 비쌀까요? 콜라가 더 비쌀까요? 국제 유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가격이 역전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004달러로 1달러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년 전 갤런당 2.447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44센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의 평균 휘발유 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265달러로 1년 전에 2.924달러와 비교해 22.5%나 하락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평균 휘발유 값도 배럴당 2.368달러로 1년 전보다 20.8%나 내렸습니다. 이미 한 달여 전에 평균 가격이 1달러대에 진입한 뉴저지주에서도 18일 기준 갤런당 평균 1.885달러에 판매되고 있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기준 전국에서 평균 휘발유 값이 3달러를 넘긴 주는 한 것도 없었고 하와이가 갤런당 평균 2.749달러로 가장 비싸고 오클라호마주가 평균 1.760달러로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저지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으로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롱아일랜드 로즈벨트 필드 쇼핑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점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쇼핑객들은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올 연말 총기 구매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러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연말 선물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뉴욕시 총기 반납 행사도 단 2차례 실시에 그쳤습니다. 과연 총기 규제는 있기나 한 건지 그 뒷면에 얽히고 설킨 정치와 힘겨루기가 연말을 비로 적시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